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흰수염 해적단 서열 2위였던 마르코의 능력과 선대 능력자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최종장입니다. 일단 모든 비밀의 열쇠는 폴로그램에서 시작됩니다. 혼란스러운 전장 한복판에서 거대한 쇠몽둥이를 가볍게 걷어차며 등장한 그는 로저나 록스 같은 주역이 아닌 중소규모 해적단의 선장이라는 비교적 평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자들이 그에게 열광한 이유는 그의 전투력이 아닌 흰수염 해적단 1번대 대장 불사조 마르코와 판박이인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어떻게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했는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갓벨리 사건 당시 로저와 가프의 연합군이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고 있었습니다. 섬은 붕괴 직전이었고 해적들은 서로를 배신하며 도망치거나 보물을 약탈하기 바빴습니다. 중소규모 해적단 선장인 폴로그램은 이 거대한 싸움의 여파에 휘말리고 그는 자신의 배에 7살 난 어린 아들 마르코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견습선원 혹은 짐꾼으로 데려왔을 것입니다. 격렬한 전투 중 폴로그램은 젊은 흰수염을 목격합니다. 폴로그램은 해군 대장급 혹은 로저 해적단의 간부급에게 위협받는 흰수염을 돕기 위해 난입합니다. 흰수염은 왜 자기를 돕냐고 말하고 심지어 우린 같은 편도 아니다라고 묻지만 폴로그램은 평소에 흰수염을 존경했고 전사의 마음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폴로그램의 이런 자신감은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폴로그램은 마르코 폴로와 홀로그램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동물계 환수종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홀로그램과 신비의 악마의 열매의 이미지가 굉장히 의도적이죠. 홀로그램은 흰수염을 도와 싸우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겁니다. 갓벨리의 전투 난이도가 웬만한 해적들과 해군들조차 버텨낼 수 없는 수준이란 것이죠. 그 과정에서 흰수염은 자신을 도우려던 폴로그램에게 빚을 갚고자 마르코를 자신의 배에 거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흰수염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신의 아버지인 폴로그램 대신 흰수염을 섬기며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르코의 상징인 불사조의 능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흰수염은 폴로와 해적단을 창설하고 로저와 레일리와 같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했다면 비즈니스 관계이던 록스 해적단 동료들과 달리 자신을 순수하게 따뜻히 대해주는 이들과 합류한 뉴게이트의 성격이 둥그러질 만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흰수염 역시 자신의 해적단을 만들기 위해서 폴로는 굉장히 든든한 동반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흰수염의 해적단 첫 동료인 폴로가 와노쿠니 편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고인일 확률이 있는데 그가 죽으면서 어린 아들 마르코를 부탁했고 흰수염이 고아가 된 마르코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서 이후 합류한 어린 동료들을 자식처럼 보듬어주기 시작했다면 그 뒤로 합류한 다른 동료들 역시 흰수염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 흰수염은 원래부터 가족들만을 바라고 인간미가 넘치던 인물이었으므로 폴로는 그가 냉혹한 비즈니스 관계이던 록스 해적단을 떠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준 고마운 동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흰수염 입장에선 타락한 것에 가깝던 록스 해적단 시절과 막판에 본인과 동료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전 선장 록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수종 불사조 열매는 구하기 매우 힘든 물건입니다. 갓벨리라는 천룡인의 보물이 쏟아진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7살짜리 꼬마가 이 열매를 먹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갓벨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품으로 등장했던 악마의 열매를 포함한 주변에 존재했던 악마의 열매의 퀄리티가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왕급 강함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해적들 역시 대부분 갓벨리에서 악마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역시 갓벨리에서 환수종 불사조의 능력을 얻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다 작가가 여기에서 등장시킨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홀로그램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마르코를 자신이 동경했던 흰수염 해적단에 어울리는 해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토록 희귀한 악마의 열매를 먹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흰수염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끝까지 흰수염과 함께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의미는 불사조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흰수염이 죽은 후 마르코의 행동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흰수염이 죽은 후에도 다른 해적단에 들어가거나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의 아버지로 모셨던 흰수염의 마지막 길을 전부 정리해주고
검은 수염에게 복수를 준비했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흰 수염에겐 후발주자인 카이도나 샹크스, 루피 라이벌인 로저와 같이 본인과 비슷한 나이대의 해적 창업 멤버가 아예 묘사되지 않았었죠. 현 시점에서 2인자라 할 수 있는 마르코는 흰 수염보다 40살 가까이 어리다는 것과 홀로그램의 존재는 이런 의문과 마르코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흰 수염 해적단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의 센스 있는 네이밍 센스에서 이 두 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홀로그램과 마르코 두 이름을 합치면 13세기의 위대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완성되며 의인이나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로 삼는 원피스의 전통적인 장면 방식을 볼 때 이는 의도적인 설정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마르코는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 섬을 지키며 흰수염의 유산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갈등 요소는 자칭 흰수염의 아들 에드워드 이블과 그의 어머니 미스 버킨입니다. 홀로그램의 등장은 혈연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합니다. 자신의 친부가 있음에도 흰수염을 아버지로 따른 마르코는 가족은 핏줄이 아닌 유대라는 흰수염의 철학을 완벽하게 실천한 인물입니다. 반면 위블은 핏줄만이 가족의 증명이라고 주장하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위블이 흰수염과 닮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마르코는 갓벨리 시절 홀로그램과 흰수염 그리고 미스 버킨 사이에 있었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홀로그램이 미스 버킨과도 구면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마르코는 위블이 비록 흰수염의 힘이나 혈통적 인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흰수염의 진정한 의지를 잇는 것은 자신과 남은 형제들임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행동을 뒤에서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위블이 가진 순수함을 간파하고 그를 적대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감싸 안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르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죠. 결국 흰수염 해적단의 역사는 홀로그램에서 시작되어 마르코로 이어졌으나 그 끝을 낸 것은 검은 수염 티치입니다. 홀로그램이 갓벨리에서 록스 해적단의 붕괴를 목격했듯이 마르코는 정상전쟁과 뒤이은 뒤처리 전쟁에서 흰수염 해적단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마르코는 루피 일행이 최종장에서 검은 수염과 격돌할 때 결정적인 조력자로 재등장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죠. 단순히 전투원으로 참전하는 것을 넘어 갓벨리 사건부터 이어져 온 뒤의 의지와 록스의 망령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홀로그램이 록스의 몰락을 지켜보았듯 아들 마르코는 록스의 의지를 잇는 티치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신의 아버지들에게 자신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오다 작가가 원하는 불사조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